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정권 교체에 헌신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3차 TV 토론을 보면서 교육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민주당 탈당 후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글쎄요. 1년이 참,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판을 이제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소가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어쨌든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문진영의 의원으로 3월 29일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우면서 뭐 측근 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까지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활동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0석에서 39석으로 의원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명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최명길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인사란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 좀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감 제로인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안철수 그 대표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뭐 평소에도 헤맸지만 좀 앞으로도 당분간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국회 본회의장 혹시 김 PD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의원직을 잃게 되자 바로 본회의장에 최명길 의원 자리가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보면 명패에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빈자리임을 알리고 이제 좀 있으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자리이긴 한데요. 자, 근데 오늘 최명길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 의원들이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게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는 사진인데요. 잘 안 카메라에 보이실 포착이 거라서 됐군요. 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하게 생각한다.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숫하게 선거 관련 판결을 접했는데 너무 애속하네요. 라고 했는데 애속이 아니라 애석합니다. 라는 뜻인데 지금 제대로 고쳐져서 다시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송파을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구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된 최 전 의원이었는데 라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명길 전 의원한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제안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쓴 책에 좀 등장을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하던 당시에 비례대표 8번을 만들어놨다. 최국장, 당시에 이제 MBC의 보도국장이었기 때문에 최국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계에서 상당히 좀 거물급 인사였을 때 최명길 전 의원이 뭐 이제 단독 인터뷰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수 뭐 친박계의 어떤 좀 기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서 저런 제안이 좀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최명길 전 의원을 보수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들은 봤는데 전 작가님 실제로 저 얘기가 맞는지 좀 궁금한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최명길 그 전 의원이 이야기한 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타입의 이 형이죠.
이게 예. 까칠하고 예. 그러면서도 좀 깔끔하고 이런 타입을 좋아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새로운 또 사실이 알려졌군요. 근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음. 어쨌든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었다 보니까 송파을에 누가 가게 될 것이냐, 뭐 빅매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용환 데스크가 좀 준비를 해보셨죠? 알겠습니다. 이제 송파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배지를 잃게 되면서 이제 송파을 지역은 자리가 비게 되겠죠. 누군가 이제 국회의원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년 6월에 재보선이 실시가 됩니다. 이 지역이고요. 송파을. 그런데 최명길 떠난 송파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송파을이 여기인데요. 보시죠. 자, 이 송파을의 국회의원 과연 누가 최명길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론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홍 대표 집 주소가요. 이 송파을 지역에 집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홍 대표가 이 송파을 지역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의도 정가의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인물 보시죠.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지사를 한 번 더 할까 국회의원 배지를 딸까 고민 중인데 충청동 지역에서 쉽게 달면은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이 서울 송파을 지역에 똑똑 노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 3선을 도전할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고민 중인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송파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여의도 정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빅매치죠.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 안희정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보시죠. 자, 이 홍준표 대표는 이제 배지당 당대표가 목표일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배지를 달고 당대표를 계속 진두지휘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 속내는 어떨까요? 보시죠. 첫 배지 도전, 지금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배지를 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아마 그런 계획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보시죠. 배지를 달아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역대 대통령들 한번 쭉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한두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대선 필수다 해서 송파을 지역을 노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세 명의 머릿속에 생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저 멀리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송파을 지역이 단순한 여러 정말 수백 개의 지역구 가운데 하나지만 송파을 지역이 지금 벌써부터 훅끈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빅매치가 정말 성사가 될까요?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듣고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아니다. 저기 아까부터 이제 플레이어로서 같이 좀 경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송파을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첫 출마했던 자리고 내가 거기에 20몇 년째 살고 있으면 최 의원이 잘못되어서 그래 되더라도 출마 자체를 그쪽으로 안 합니다. 내년에 내가 지방선거를 총치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그러면 지방선거 망치죠. 일단 홍 대표는 부인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 홍 대표가 송파을에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송파을에 출마한다는 거는 당 대표로서 매우 구차하게 보일 거예요. 송파을은 어쨌거나 상당히 자유한국당 정서가 있는 보수 정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거기에 나올 정도라면은 그 당의 미래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또 박원순 시장 자체도 서울시장이란 자리에서 밀려나서 송파을에 이 추리하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세 사람 가운데에서 송파을에 나올 경우 제일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 그럴듯한 사람은 안희정 지사 이렇게 안희정 볼 수 지사. 있죠.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충남지사로 나와도 당선이 되겠죠. 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능성을 따진다면 안희정 지사가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요. 대신 자, 이제 다른 네. 이제 강력한 후보를 내놔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에서 참신하고 젊고 그런 후보를 내놔야 되겠죠. 근데 노은지 기자 생각해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죠. 네. 유영아 변호사가 혹시 송파을 지역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난번 그 총선 공천을 할 때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이제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엄청나게 항의성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뭐 송파를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을 두고 계속 지역구 관리는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리고 유일호 전 경제부 총리도 있고 이래서 한국당에서 어떤 분들이 또 경쟁자로 나올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가 좀 전에 우리 전 작가님이 안희정 지사 출마 가능성이 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안 지사 측에 좀 내부를 좀 노 기자가 취재해봤는데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일단 말을 너무 아껴서 뭔가 명확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는데 다 안 지사 본인이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충청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겠죠. 이 틈을 타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성북구청을 비롯해서 강북구청에서 강연도 하고 강연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보니까 안 지사의 어떤 참모들이 계속 이렇게 언론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연 정치를 조금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지사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재보선이라는 게 뭐 하나의 지역구긴 하지만 내년 6월에 이제 이 송파을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상징성이 클 것 같고요. 각 정당 간의 기싸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좀 원래 재보선이라는 것은 그 후보 개인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당력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총선할 때는 각각 뛰는 건데 이 보궐의 경우는 지금 당에 대한 지지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하나의 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내년 굉장할 겁니다. 네. 굉장할 것이다. 네. 근데 이 강병규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안희정 지사가 어디였습니까? 강북구청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병규 기자가 직접 다녀왔었잖아요. 예, 그때 뭐 원래 조촐하게 식사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혼났죠? 예, 제가 혼났는데 그래도 뭐 취재를 다녀왔으니까 네, 제가 가서 이제 원내 진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좀 물어봤는데 그 영상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다음 뭐 행보는 어떻게 좀 결정되신 거예요? 좀 혹시 결정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예, 연말 연초쯤에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시 공개해 아무래도 주실지. 도지사는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연말 연초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결국에 안희정 지사는 이제 친노계 인사란 말이죠. 지금 또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글쎄요, 이것이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런 점에서 안 지사가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당선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친구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통했어요. 그러면 안 지사의 경우는 어떤가? 이광재 안희정 이렇게 있으면서 이광재 지사가 밖에 일을 봤다면 안희정 의원은 말하자면 안살림을 본 거예요. 아내 같은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안희정의 폭발력은 상당히 있을 거고 또 그거를 견제하는 청와대라든가 당내, 여당 내의 견제 심리도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아마 헤쳐나가야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한데 그런 점에서 원내 진입은 꼭 필요한 거죠. 국회의원 배지는 꼭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자, 쉼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자리이긴 한데요. 자, 근데 오늘 최명길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 의원들이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게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는 사진인데요. 잘 안 카메라에 보이실 표출됐군요. 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하게 생각한다.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숫하게 선거 관련 판결을 접했는데 너무 애속하네요. 라고 했는데 애속이 아니라 애석합니다. 라는 뜻인데 지금 제대로 고쳐져서 다시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송파을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구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된 최 전 의원이었는데 라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명길 전 의원한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제안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쓴 책에 좀 등장을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아, 그래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하던 당시에 비례대표 8번을 만들어놨다. 최국장, 당시에 이제 MBC 보도국장이었기 때문에 최국장이라고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활동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0석에서 39석으로 의원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명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최명길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사람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 좀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감 제로인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안철수 그 대표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뭐 평소에도 헤맸지만 좀 앞으로도 당분간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국회 본회의장 혹시 김 PD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의원직을 잃게 되자 바로 본회의장에 최명길 의원 자리가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보면 명패에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빈자리임을 알리고 이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정권 교체에 헌신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3차 TV 토론을 보면서 저희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민주당 탈당 후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글쎄요, 1년이 참,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판을 이제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소가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어쨌든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문진영의 의원으로 3월 29일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우면서 뭐 측근 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까지 누는 건데요.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계에서 상당히 좀 거물급 인사였을 때 최명길 전 의원이 뭐 이제 단독 인터뷰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수 뭐 친박 의 어떤 좀 기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서 저런 제안이 좀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최명길 전 의원을 보수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들은 봤는데 전 작가님 실제로 저 얘기가 맞는지 좀 궁금한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최명길 그 전 의원이 이야기한 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타입의 이 형이죠. 예. 되게 까칠하고 예. 그러면서도 좀 깔끔하고 이런 타입을 좋아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새로운 또 사실이 알려졌군요. 근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었다 보니까 송파을에 누가 가게 될 것이냐, 뭐 빅매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용환 데스크가 좀 준비를 해보셨죠? 알겠습니다. 이제 송파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배치를 잃게 되면서 이제 송파을 지역은 자리가 비게 되겠죠. 누군가 이제 국회의원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년 6월에 재보선이 실시가 됩니다. 이 지역이고요. 송파을. 그런데 최명길 떠난 송파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송파을이 여기인데요. 보시죠. 자, 이 송파을의 국회의원 과연 누가 최명길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론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홍 대표 집 주소가요. 이 송파을 지역에 집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홍 대표가 이 송파을 지역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의도 전가의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인물 보시죠.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지사를 한 번 더 할까, 국회의원 배지를 딸까 고민 중인데 충청동 지역에서 쉽게 달면은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이 서울 송파을 지역에 똑똑 노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 3선을 도전할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고민 중인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송파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여의도 정가에